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볼리비아. 목욕한 별들의 밤. 코파카바나. 페루의 쿠스코에서 밤 10시 30분 버스를 타고 다음날 오전 11시가 다 돼서 볼리비아의 코파카바나에 도착했다. 코파카바나는 페루와 볼리비아의 국경에 위치해 동네 주민센터 같은 건물에서 너무나 간단한 입국 심사를 거쳤다. 이곳엔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인 티티카카가 있다. 8,372제곱킬로미터의 호수는 볼리비아와 페루에 걸쳐 있다. 어린 시절 고향 예산의 예당 저수지로 차로 지날 때 언제까지 이어질까 강이라 해도 믿겠어 했다. 버스를 타고 티티카카 호수를 지날 때는 바다라고 해도 믿겠어 했다. 볼리비아는 칠레와의 분쟁으로 바다 인접 지역을 잃어서 내륙 국가가 되었지만 해군이 존재한다. 그들은 티티카카 호수에서 훈련을 한다. 해군이 주둔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바다 같은 호수다. 해발 3,812m의 위치에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페루에서 지겹게 떨었던 추위는 코파카바나에서도 여전했다. 마크 트레인이 내가 경험한 가장 추운 겨울은 샌프란시스코의 여름이다 라고 했듯이 무방비로 당하는 추위는 세다. 코파카바나의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니 언덕이었다. 한 여행자는 어디선가 여행을 자극하는 풍경 중 하나로 이 길을 꼽혔다 라고 말했다. 좁은 언덕을 내려가다 갑자기 바다처럼 넓고 푸른 호수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버스에서 밤을 보낸 다음 날의 풍경은 체력을 이기기 힘들기에 감흥 없이 투루차를 먹으러 갔다. 투루차는 송어튀김으로 페루와 볼리비아의 대표 음식 중 하나다. 호숫가엔 포장마차 20여 개가 늘어서 있었다. 한국인이 자주 찾는다는 12번 포차로 들어갔다. 투루차의 종류가 다양했다. 천막 내부에 디아블로 투루차가 짱이라고 한국말이 쓰여 있었다. 시큼한 소스를 뿌린 투루차와 볼리비아 맥주인 빠세냐를 먹다 고개를 들었다. 자결하는 태양 때문인지 깨끗한 공기 때문인지 해발이 높아서인지 깨끗하게 씻은 듯 선명한 호수가 펼쳐졌다. 오후에는 보트를 타고 티티카카 호수 내의 태양의 섬에 들어갔다. 약 2시간 걸렸다. 돛담배와 박빙의 레이스를 할 만큼 느려서 보통의 보트라면 1시간 내로 주파할 듯했다. 보트엔 젬베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보헤미안들이 탔다. 짐은 일회용 텐트와 가벼운 배낭이 닿았다. 태양은 뜨겁고 바람은 춥고 섬이 코앞에 보이는데 보트는 도착할 생각이 없었다. 젬베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다들 뱃머리에 앉아 풍경을 보거나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매표소 직원의 말과 다르게 보트는 남섬이 아닌 북섬에 내렸다. 몇몇 승객이 화를 냈다. 태양의 섬은 남과 북의 정류장이 있는데 아마도 좀 더 볼 게 많은 남섬을 기대한 모양이었다. 섬에 발이 딛자마자 원주민이 입장료를 요구했다. 안내 책자에선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당당하게 요구하는 데다 하나로 1,000원 정도라 지불했다. 숙박객을 구하는 주민도 여럿 나와 있었다. 입장료를 요구한 주민 말고는 다들 수줍어했는데 그중 유독 수줍어하는 아주머니를 따라갔다. 해가 지면 불빛이 없는 언덕을 올라가야 해서 위험했지만 지금도 그곳에 머물길 잘한 것 같다. 무언가를 묻거나 요구하거나 심지어 숙박비를 지불할 때도 아주머니는 부끄러워서 기둥에 숨는 만화 캐릭터처럼 행동했다. 관광지에서 숙박업을 하는 이가 이렇다면 볼리비아인의 평균 착함이나 수줍음 지수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유 만나는 볼리비아인은 척박한 환경에서 보란듯이 선을 쟁취한 것처럼 한결같이 선했다. 북섬 내에는 작은 슈퍼와 레스토랑이 서너 개 있었다. 물가는 컵라면 하나에 2,000원 정도로 좀 비쌌다. 바나나와 와인만 샀다. 술에 취해 코파카바나의 별을 보러 나갔다. 테라스에는 이미 4명의 투숙객이 별을 보러 나와 있었다. 전문 사진가라는 유럽인은 별의 실물을 카메라에 담아내 부러움을 샀다. 나는 2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한 김에 테라스에 벌렁 누워버렸다. 낮만큼이나 밤하늘도 목욕한 듯 깨끗했다. 은하수가 강을 이루고 별이 너무 많아 땅으로 쏟아질 것처럼 무거웠다. 밤 공기에 볼이 싸늘해 뜨거운 입김을 차가운 대기로 내보냈다. 펼쳐질 날에 대한 설렘,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중학교 때 도서관을 나오면서 본 밤하늘도 생각났다. 그때도 별이 많아 설레었다. 긴 시간이 남았다는 안도감도 그제야 시간이란 존재에 가슴이 메었다. 테라스 바닥에서 찬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와 방으로 들어갔다. 밤새 오들오들 떨었다. 다리도 가려웠다. 페루에서 물린 배드버그가 온몸에 원정을 다니는 듯 했다.
배드버거는 신경질적인 상사만큼이나 나를 괴롭혀 다시는 목포를 덮나봐라 했는데 너무 추워서 어디 남는 목포 없나 하며 잠들었다. 각자의 삶, 라파스. 코파카바나에서 볼리비아의 행정수도인 라파스에 도착했다. 페루와 볼리비아를 여행할 때 라파스는 우유니 소금 사막으로 가는 중에 찍는 도시로 여겨지곤 한다. 내게도 그랬다. 온 신경이 우유니의 환상에 쏠려 있었고 라파스는 위험하다고 익히 들어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 도착 전부터 브레지어의 경비를 숨기고 푼돈은 뺏길각오로 지갑에 넣었다. 라파스 터미널에 도착하고 500m도 안 되는 게스트하우스까지 택시를 탈지 고민했는데 이 역시 납치 위험이 있다 하여 빠르게 걸어갔다. 게스트하우스는 한때 부잣집이었음을 보여주는 고풍스러운 분수대와 복잡한 장식의 창들이 있고 오랜 시간 돌보지 않은 듯 조용히 낡아버린 곳이었다. 접수대에서 숙박비를 깎으려고 했었지만 직원은 너란 녀석들 많이 봤다는 태도였다. 동행한 부부는 우리는 침대 하나만 쓰겠으니 깎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직원을 보며 깎기를 단념했다. 이곳은 남미에서 가장 좋았던 숙소 중 5손가락에 든다. 라파스 젊은 예술가와 힙스터의 아지트였다. 축구와 레슬링 경기 관람, 라파스에서 유명한 데스로드 자전거 달리기 등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를 공지하는 게시판의 아름다운 필체는 젊은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였었다. 사다리에 올라 벽 위쪽에 달린 게시판에 그림에 가까운 글을 쓰는 모습이 힙스러워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의 뭐 이런 걸 다란 쿨한 반응에 머쓱했다. 타인 촬영은 대부분 결례다. 조식도 꽤 훌륭했다. 바나나, 커피, 빵, 버터, 강냉이, 비슷한 코플레이크를 줬는데 다 먹지 못할 만큼 양이 많고 커피도 맛있었다. 조식을 먹는 식당은 바이기도 했다. 라파스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술집에 가지 못하는 대신 이곳에 눌러앉아 세르베사를 주문하며 늦게까지 마셨다. 경쾌한 남미 음악이 흘러나왔다. 밤 12시에는 바텐더가 퇴근했지만 투숙객들은 새벽까지 얘기를 나눴다. 하루는 조식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남미 청년이 기타를 쳤다. 치다가 노트에 필기를 하고 다시 치기를 반복했다. 작곡을 하는 듯 했다. 가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익숙한 곡을 연주했다. 아름다웠다. 아침에 남는 시간에 할 일이 있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 타인의 인정과 상관없이 온전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나도 몰수할 예술이 있길 바랐다. 잡지 에디터 일을 하며 허세만 있는 어줍지 않은 아티스트를 인터뷰하느라 지쳐 예술이란 행위를 멀리했는데 작은 예술을 하고 싶어졌다. 그게 사랑하고 여행하는 것만큼이나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나는 왜 글을 쓰지 않는가라며 눈물이 났다. 아침을 먹으면서 말이다. 해발 3600m의 라파스는 오목한 그릇 형태의 지형이다. 그릇의 위쪽은 저소득층이, 아래쪽은 고소득층이 산다고 한다. 행정수도인 만큼 시내는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매연이 그릇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래에 맴돌아 오히려 위쪽에 사는 게 건강하지 싶었다. 해발이 높지만 시야가 뿌연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매연에 콜록대면서도 지갑을 도둑 맞을까 두려워 손으로 쥐고 걸었다. 축구 유니폼을 입고 흥분에 가까운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이 지나가서 벽에 바짝 기대 비켜줬다.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말했다. 여행 당시는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기간이었다. 경기는 밤 9시지만 점심부터 유니폼을 입고 다닐 만큼 축구의 인기가 높았다. 혼자서는 밤 경기를 보는 게 무서워 동행 D를 설득해 경기장에 표를 끊으러 갔다. 매진 일수 이때서 오후 3시쯤 갔는데 이미 너무 사람이 붐벼 50여 명의 경찰이 정렬해 있었다. 이왕이면 하는 마음으로 가장 비싼 표를 끊었다. 숙소로 돌아와 경기 시간만을 기다렸다. 다른 일행들은 라파스의 야경을 보러 간다고 했다. 나와 D는 버스 타고 불리는 봉고차를 타고 축구 경기장으로 갔다. 볼리비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소녀 승객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도착해 소녀와 같은 유니폼을 샀다. 볼리비아보다 후원사인 삼성 혹은 하웨이가 더 크게 쓰여 있었다. 아쉽게도 경기장은 주류 반입 금지라 알딸딸한 상태로 신나게 즐겨보자는 의도는 무산되었다. 취했다 할 만큼 흥분한 아저씨 팬들과 사진을 찍고 볼리비아라고 함께 소리질렀다. 이날은 볼리비아와 콜롬비아의 경기였는데 볼리비아가 5대0으로 압승했다. 대부분이 축구 강국인 남미에서 볼리비아는 약체인 편이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거의 이긴다. 해발 3,600m의 경기장은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어지럽기 십상이다. 최고의 플레이어라 해도 이곳에서 나고 자란 홈팀 선수를 당해내기란 어렵다. 콜롬비아 선수는 헛발질을 하고 밀지도 않았는데 혼자 넘어졌다. 볼리비아 팬들은 예견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기간에는 남미 어디를 가든 축구 경기를 보는 함성이 있었는데 2016년 시즌은 콜롬비아가 우승했다. 라파스에서의 굴욕을 생각하면 참. VIP석인 내 옆에는 한 가족이 앉아 있었는데 부인은 마이클 코어스 가방과 시계를 차고 있었다. 둘러보니 다들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마이클 코어스 가방이 많이 보였다. 유행인 듯 했다. 볼리비아는 남미의 빈공국이라며 이런 풍경을 생경해 했다. 금방 얼마나 웃은 생각인지 얼굴이 화끈해졌다. 무엇이든 여러 상황과 사람과 복잡한 요인이 섞이는데 왜 하나에 끼워 맞추려 할까? 후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4명의 아기들이 어우러진 동상을 보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아기는 자신만만하게 앞서 있고 페루 아기가 뒤로 떨어지려는 볼리비아 아기를 잡고 있었다. 페루가 의리상 볼리비아에게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가이드가 말했다.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역시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이드를 재치 있는 비유에 웃었다. 나는 웃지 못했다. 누구든 각자의 생이 있듯이 볼리비아에도 각자의 삶이 있기 마련이다. 내 옆에 앉은 마이클 코어스 팬인 멋쟁이 마담도 라파스 게스트하우스의 힙스터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